네, 그 목차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저희 수업에 대한 소개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마 이 컴퓨터공학이나 이런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지 좀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은 프로그래밍 언어. 저희가 배우는 파이썬도 여러 가지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는 어떤 것인지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번 한 학기 동안 배울 파이썬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과목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과목은 일단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요. 직접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을 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프로그래밍 언어 중에 하나인 저희는 파이썬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요. 파이썬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하고, 또 이를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초적인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통해서 저희 모든 수강생들이 전공에 관계없이 프로그래밍, 저희가 뭐 코딩이라는 말도 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에 좀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이 본 과목의 목표입니다. 네, 이를 위해서 저희 이 수업은 온라인 강의로 진행될 거고요. 저를 포함한 세 분의 교수님께서 각각 파트를 나눠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기초적인 개념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론적인 기초 내용을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하고, 이와 함께 다양한 저희 실습 예제를 넣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내용만 공부하면 사실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이제 개념을 설명드리면서 그거와 관련된 다양한 코드를 저희가 예제로 넣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이런 많은 코드를 보고 또 여러분들이 실제 실습도 한번 해보시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프로그래밍 과정에 익숙해지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배운 이제 프로그래밍에 필요한 다양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수업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스스로 좀 실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사실 이 프로그래밍 능력은 과목은 좀 실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습을 좀 권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과 기말 평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저희 평가도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해서 먼저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조금 이제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것과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 이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모든 생활 속에 잘 녹아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소프트웨어가 이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도 하고 또 인지하지 못한 채 아주 많은 부분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예를 들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그렇고 스마트폰 많이 쓰잖아요. 스마트폰 자체가 사실 이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잘 정리된 그런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마트폰 보시면 사실 각종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뭐 SNS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 게임, 동영상, 내비게이션 같이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기능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구현되는 것이 결국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구현이 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걸 사용하면서 많은 편의를 느낄 수가 있죠. 뿐만 아니고 자율주행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이 자율주행 여러분들이 지금 완전한 자율주행을 하는 뭐 차들은 아직 나오지 않지만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반자율주행 기능 같은 것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로봇이 이런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식당 같은 데서 이 로봇이 실제 음식을 배달해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이 자율주행에서도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메타버스 같은 이런 곳에서 가상세계나 게임 같은 거를 저희가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미 이 소프트웨어는 잘 활용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를 그럼 누가 만드느냐라고
뭐 물어보신다면 사실 이거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는데 누구나 중에 사실 프로그래밍을 좀 배운 사람이 핵심적인 일을 할 수가 있고요. 프로그래밍과 좀 관련이 없어도 저희가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래밍을 좀 기초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배운 우리 학생들이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겠고요. 이 프로그래밍이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인지 이 정의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의 모음인 프로그램이라는 거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컴퓨터는 여러분들이 실제 눈으로 보는 하드웨어가 있어요. 데스크탑이든 노트북 같은 거든 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드웨어가 있는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작업이나 이런 걸 수행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드시 이런 컴퓨터 하드웨어를 구동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통해서 이 하드웨어가 구동이 되고 우리 눈에 실제 뭐 그래픽화란 요소도 보이고 어떤 기능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프로그래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개발자가 생각하는 어떤 작업이 있을 겁니다. 어떤 태스크나 어떤 하고 싶은 일을 이제 컴퓨터 코드로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쉽게 말해서 코딩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프로그래밍은 사실 누구나 이제 할 수는 있지만 프로그래밍을 배운 사람이 결국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 실제적으로 많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걸 한번 좀 더 말씀드리면 이 소프트웨어 개발은 프로그래밍 과정을 저희가 포함하고 있어요. 포함해서 이것도 포함이 되고 그 외의 것들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저희가 요구사항을 토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지 기획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또 제품으로 만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요 언어가 사실 가장 큰 개념이죠.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해야 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고 이 프로그래밍 중에 가장 핵심적인 거, 코드를 실제 만드는 부분을 우리가 코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웹 서비스 같은 거, 게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과정을 한번 보면은 결국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개발자도 필요하고요. 그런 소프트웨어 제품을 기획할 수 있는 사람들 혹은 뭐 디자인에 관련된 사람들 굉장한 다양한 사람들이 사실 참여하고 있어요. 소프트웨어 개발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전문가가 필요하고 최근에는 이제 컴퓨터나 소프트웨어 관련 전공을 하지 않더라도 이런 프로그래밍 과정을 배워서 활용하는 케이스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나 이 사회에서 보면은 사실 개발자를 많이 뽑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로 개발자가 없어서 못 뽑는다는 말도 있고 일단 뽑고 키우자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오른쪽 예에 나와 있는 아주 많은 여러분들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아서 또 교육을 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프로그램 개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전공자는 아니지만 컴퓨터 공학이나 이런 걸 전공하는 분들은 아니지만 파이썬을 배움으로써 이런 개발자 쪽으로 개발 직군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에 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산업 대비해서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게 부가가치가 굉장히 커요. 저희가 지금 보면 전체 산업 평균의 부가가치가 이 정도 구간에 있어요. 뭐 0.76에서 0.8 정도 사이 구간이 있다고 하면은 이 소프트웨어 산업이라는 거는 굉장히 부가가치가 높은 요 위에 구간에 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저희가 통계 자료에서 갖고 온 거고 그 부가가치가 크다는 거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서비스나 이런 거의 가치가 굉장히 크다는 거고 또 소프트웨어 산업 자체가 저희가 뭐 필요한 어떤 저희가 뭐 특별히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자본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 프로그래밍을 잘 할 수 있는 인력들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잘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인력들만 있으면 저희가 쉽게 만들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가가치가 크고 또 굉장히 이런 이 개발 과정에서도 굉장히 좋은 이런 또
가치를 또 창출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이제 회사들에서도 개발자를 많이 뽑으려고 하고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이 대략 어떤 것인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럼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려면 이제 컴퓨터의 전체적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이 하드웨어만으로는 동작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를 동작시키기 위한 어떤 시스템 소프트웨어랑 응용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하고 있고요. 이 컴퓨터 하드웨어를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CPU라고 하는데 이 CPU를 통해서 이제 모든 작동이 이루어져요. 이건 사람의 두뇌와 같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을 기계어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기계어 프로그램은 저희가 0과 1로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0과 1로 구성된 이 코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아마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적인 언어죠. 뭐 주로 이제 영어를 저희가 가지고 와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고 있는데, 이런 일상적인 언어의 어떤 형식을 좀 따르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지게 됐어요. 이것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고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등장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 고수준의 프로그래밍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등장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쉽게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서 여러 다양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컴퓨터를 동작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고요. CPU가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램이라고 하죠. 저희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기억 장치, 하드디스크 같은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입력, 출력 장치,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라는 게 있습니다. 요 컴퓨터 하드웨어를 여러분들이 요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드웨어를 한번 열어보시면은 이 메인 보드 안에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의미하는 이런 부품들이 잘 조립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크게 이제 운영체제랑 응용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운영체제라고 하면은 보통 저희가 윈도우즈 같은 거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뭐 맥OS, 리눅스 이런 거가 되겠죠. 그리고 응용 소프트웨어는 여러분들 많이 쓰는 오피스 같은 프로그램, MS 오피스 같은 거 혹은 게임 같은 것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 과정을 한번 보면요. 결국 정리를 좀 해보면 이 컴퓨터가 어떤 작업, 어떤 일을 하려면 결국 사람이 컴퓨터한테 자세한 명령을 주어야 해요. 이 명령이 결국 이 프로그램이랑 결국 이러한 명령어의 집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결국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여러 요구사항을 파악한 다음에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어로 바꾸어야겠죠. 근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0과 1로 된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어는 저희가 쉽게 개발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컴퓨터도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고수준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다 파악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을 단계적으로 한번 저희가 정리해 보면은 일단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분석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그 다음은 실제 이 요구사항에 따라서 어떻게 저희가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계할지 설계하는 과정이 있고, 실제 설계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하는 과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구현된 결과를 테스트하는 과정이 있겠고, 그 다음에는 구현된 요 소프트웨어가 잘 동작을 하는지, 문제는 없는지 유지 보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이제 파이썬 이번 학기에 배우면서 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익혀야 되는 거는 결국 요 가운데 3가지 정도의 태스크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그걸 어떻게 풀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시기를 그런 트레이닝을 좀 해야 되고요. 그런 설계 과정을 실제 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그 구현된 결과가 아무 문제 없이 원하는 예상하는 그런 정답을 잘 도출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그래밍 언어, 저희 파이썬 프로그래밍에서 배우는 요 과정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요 가운데 3개 정도 스텝을 계속 이제 익혀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저희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에 대해서 좀 이제 알아봤고요. 저희가 실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자, 제가 여기서 써놨듯이 이 프로그래밍 언어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고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명령어의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사람하고 다르게 이제 컴퓨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해라라고 명시를 해줘야 그거에 맞춰서 이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 작성한 코드라고 하죠. 저희가 코드는 컴파일러 혹은 인터프리터, 이게 좀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뒤에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에 의해서 기계어로 저희가 변환이 되고요. 근데 컴퓨터 하드웨어죠. 특히 CPU가 이제 컴퓨터의 사람으로 치면 두뇌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네, 그런 하드웨어 CPU가 이해할 수 있는 명령이 되어서 특정한 동작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요. 이 컴파일러라는 거는 저희가 뭐 번역기라고도 하고요. 한 번에 전체 프로그램,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전체 프로그램이 있고 이제 계속 이 안에 이제 코드들이 쭉 있겠죠. 그럼 컴파일러는 이 전체 프로그램을 번역을 하고요. 실행 파일을 만듭니다. 한 번에 이거를 번역하고 실행 파일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실행 파일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구동을 시키는 거고요. 인터프리터라는 거는 이제 실행기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작성을 여러 줄을 하면요. 자, 앞에서부터 쭉 하나씩 지나가면서 실행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인 단위로 번역을 진행하여 실행 파일은 생성하지 않아. 번역 속도는 빨라요. 근데 매번 이걸 만약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반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실행 속도는 이 컴파일러를 필요로 하는 이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좀 느리다라는 게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컴파일러는 컴퓨터 하드웨어에 좀 종속적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시스템을 쓰느냐에 따라서 잘 동작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는데, 인터프리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좀 더 범용적으로 저희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에서든 쉽게 좀 저희가 수행이 되고, 그래서 좀 약간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훨씬 더 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서 제가 프로그래밍 언어 이야기를 드리면서 뭐 인터프리터 혹은 컴파일러가 어떻게 되느니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요거 때문이에요. 저희가 이제 소스코드라는 게 어떠한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을 하든 저희 코드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는 크게 이제 2가지로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희가 이번에 배우고 있는 파이썬이라는 거는 저희가 스크립트 언어다라고 하고요. 이거는 인터프리터를 활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프리터를 쓰기 때문에 여러 라인이 있으면요. 쭉 순차적으로 가면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하나씩 해석하고 실행하는 그런 구조로 저희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라인 바이 라인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실행해서 CPU에 명령을 주어서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시키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좀 언어죠. C나 자바 같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컴파일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 언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프로그램 코드를 한 번에 쭉 컴파일을 이렇게 해서요. 기계어로 만들어서 실행 파일을 만들어서 저희가 CPU에서 실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컴파일 언어랑 이걸 그래서 저희가 이제 컴파일 언어, 스크립트 언어 이렇게 좀 구분을 하고요. 저희가 배우는 파이썬은 이제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이제 구현은 조금 느릴 수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컴파일 언어에 비해 구현을 좀 느릴 수 있어도 이것을 이제 범용적으로 저희가 어떤 하드웨어적인 스펙에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좀 더 확장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이제 C 프로그램도 있고 뭐 자바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학기에 배우는 이제 파이썬도 그중 하나고요. 굉장히 여기 나와 있듯이 많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 언어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언어들이 실제 현장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지 저희가 비율을 한번 내본 건데요. 저희가
자료를 보니까 이 파이썬이란 언어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이런 회사나 이런 데서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잘 배우면 굉장히 이제 범용적으로 많이 쓰일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아주 많은 이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파이썬에 대해서 그럼 좀 말씀드릴게요. 이 파이썬은 이제 1991년도에 발표되었습니다. 이 파이썬을 만든 연구자는 이제 귀도 반 로썸이라는 분이에요. 이 왼쪽에 이렇게 사진이 있죠. 굉장히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 쪽에서는 굉장히 천재적이고 굉장히 유능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1989년도 12월인 것 같아요. 그 12월에 크리스마스 전후에서 좀 심심하셨나 봐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제 이런 프로그래밍 관련된 일을 하는 분이다 보니까 집에 컴퓨터가 있었고 뭐 특별히 할 일이 없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한동안 생각하고 있던 스크립트 언어에 대한 인터프리터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실제 이제 구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떤 유닉스나 C의 커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ABC 언어로부터 파생된 이런 언어를 만들었고요. 일종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제 만든 거죠, 이분이 요 당시에. 그래서 이 프로젝트 이름으로 어떤 이름을 쓸까 하다가 이분이 이제 즐겨 봤던 이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BBC 코미디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파이썬이라는 이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가지고 와서 차용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 파이썬이라는 건 원래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큰 뱀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 좀 생소한 단어고 저도 처음에 생소했어요. 근데 이러한 이유를 통해서 언어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붙여졌다 이름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파이썬은 아주 좋은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생산성이 뛰어나고요. 간결하고 효율적인 프로그래밍이 가능합니다. 자, 생산성이 뛰어나다는 건요. 동일한 1시간, 예를 들어 1시간 안에 저희가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가 혹은 프로그래밍의 어떤 스케일 크기나 이런 것들이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 비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뒤에 좀 공부하시면서 느끼겠지만 프로그래밍 이 문법 자체가 굉장히 간결하고요. 저희가 많은 부분이 이제 오토메이션도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래밍을 만들기에 굉장히 좋은 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크립트 언어잖아요, 이것이. 근데 이제 그래서 인터프리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머가 작성한 코드를 라인 바이 라인으로 바로 확인해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분석한다든지 하는 이 관련된 라이브러리 혹은 모듈이라고도 하는데 저희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저희가 이 설치가 굉장히 쉬워요. 이게 컴파일 언어가 아니다 보니까 하드웨어 디펜던시 같은 게 좀 많이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라이브러리 설치가 굉장히 쉬워서 어떤 환경에서든 이런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정말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요 아래는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파이썬 외에 또 많이 쓰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C 언어라는 게 있습니다. 이 C 언어와 파이썬을 통해서 저희가 헬로 월드라는 이 두 단어를 출력하는데 저희가 작성해야 될 코드의 수예요. 딱 보시기에도 왼쪽보단 오른쪽이 더 간단하죠. 그리고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냥 이 헬로 월드라는 단어를 우리가 화면에 보이고 싶어 라고 한다면 단순히 파이썬에서는 프린트라는 단어를 쓰고 괄호 열고 닫고 따옴표 하고 헬로 월드 그 다음에 따옴표 닫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C 언어에서는 지금 보면은 어떤 헤더 파일을 인클루드 하는 부분도 있고요. 메인 함수를 선언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열고 닫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파이썬에 비해서는 조금 복잡하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파이썬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프로그래밍 언어도 인기가 없으면 잘 쓰이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사용하기 쉽고 저희가 기능이 굉장히 좋은 언어가 인기도 있고 롱런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파이썬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사실 굉장히 현재까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언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간결하고 배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다음에 가독성이 뛰어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짠 코드를 봐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초보자들도 배워서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결과도 확인할 수 있고 라이브러리 쉽게 설치돼서 속도도 빠르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이 파이썬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수준의 프로그래밍부터 객체 지향이나 함수형 프로그래밍까지 고급자가 좀 고급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 경우까지 만족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최근에. 이런 인공지능 시대에 사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이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이런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분야에서는 이 파이썬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머신러닝이나 딥러닝 같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의무적으로 파이썬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파이썬이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워낙 이 딥러닝, 머신러닝을 할 수 있는데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 생산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을 빨리 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 안에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프로그래밍이 활용된 좀 대표적인 예를 보면요. 이제 파이썬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뭐 알고리즘 기반의 프로그램 개발, 그 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분석 이런 것도 많이 쓰이고 있고요. 저희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회사들에서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파이썬으로 개발이 되었다고 해요. 구글 같은 데 보면은 백엔드 서버 부분에 C++과 파이썬을 결합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도 웹 프로그래밍의 프레임워크인 장고를 기반으로 지금 서버가 개발됐다고 하는데 이 장고가 파이썬으로 개발이 된 그런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리고 드롭박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넷플릭스 같은 경우 이런 데도 각 이 내부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파이썬으로 지금 구현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고 파이썬은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GUI 프로그래밍이라고 해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랑 인터랙션을 하면서 어떤 그래피컬한 요소들을 보여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래밍에서도 굉장히 빠르고 좋은 그런 생산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파이썬이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